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김태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시대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하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교육 행정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질문의 방향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보급, 학생 건강검진 개선 대책, 학교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 대책, 최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근 불거진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 등의 흉상 철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묵인, 독도 훈련 축소, 독도 관련 예산 삭감 등 자꾸만 친일로 행해가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을 개탄하면서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우리 무궁화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아름다운 노랫말과 함께 우리 아름다운 무궁화를 감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남도 교육청 앞에 무궁화 동산이 있다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궁화가 필 시기가 지났는지 몇 송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무궁화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학생 때도 많이 봤고 관공서에도 우리 무궁화를 많이 구경을 했었는데, 무궁화가 사라진 것 같은, 우리의 주변에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꽃 무궁화는 국가 상징 가운데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무궁화는 한반도 광역에서 피어나 우리 민족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으며, 민족의 자존심과 함께 민족의 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궁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상징이고 독립운동의 상징이므로 무궁화 사랑, 나라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370회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국경일 계기교육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태극기 달기와 독도 교육 활성화를 부탁드렸고, 그 연장선상에서 무궁화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표 1-1 좀 자료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유초 중학교 무궁화 식재 현황입니다. 전남교육청의 학교별 무궁화 식재 현황을 살펴보면 유초 중 705개 학교 중 무궁화가 한 그루도 없는 학교가 50.8%, 358개였고 무궁화 동산 설치 학교는 3.5%에 불과한 25개교에 불과합니다. 항상 우리의 주위에서, 학교에서, 관공서 주변에서 보았던 무궁화가 어디로 갔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들은 우리 담당 과에서 담당자에게 많은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는 정책적인 질문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궁화의 날에 대해서 아십니까? 8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무궁화도 날이 있더라고요. 예, 그 8월 8일로 정한 의미도 알고 계실까요? 예, 무궁화를 이제 잘 국화로 잘 선양하기 위해서 이제 8월이 광복절이 있는 달이어서
그래서 8월 8일로 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교육관님 생각이 맞다고 제가 봅니다만은 그렇습니까? 이 팔자를 거꾸로 눕히면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무궁화 꽃이 무한대로 피고 지고 또 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꽃이라 그래서 이게 8월 8일을 아마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표 1-2를 좀 띄워주십시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 산림청에서 무궁화 국민 인식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위가 벚나무고 8위가 무궁화입니다. 이처럼 무궁화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찾아봤더니 바로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 한 54%의 국민들이 무궁화를 자주 못 보기 때문에 무궁화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거라 그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 가로수 현황도 보면은 벚나무가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고 무궁화는 아주 소수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궁화도 지금 가로수로 지금 많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로수도 여전히 지금 벚나무나 이팝나무, 먼나무 이런 나무들로 지금 빠르게 지금 이게 가로수가 지금 재편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홀대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예, 전남교육청은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퇴색돼가는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르치고 무궁화 사랑을 위해서 무궁화 동산 탐방, 생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남교육청의 무궁화 교육 및 그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어린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국화인 무궁화를 사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아까 현황에 나와 있듯이 그 많은 무궁화 꽃을 심고 가꾸면서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학교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학교별로 이 무궁화를 가꾸고 또 체험하기도 하고 또 창의 체험 활동이랄지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무궁화 동산 가꾸기랄지 또 필요하면 숲 가꾸기 할 때 꼭 반드시 무궁화를 꼭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궁화는 진딧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좀 꺼려하는 그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무궁화가 많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가로수까지도 쓰고 그런 또 관상용으로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궁화를 우리 산림청에서 무궁화 보급 사업에 대해서 그 법률로도 정해지고 하니까 우리 전남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우리 산림청 그 사업들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전남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도가 무궁화로 좀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그런 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 보면 충청남도 교육청에는 무궁화 전문가인 그 유은상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예. 그분이 정말로 무궁화의 사랑을 정말 학생들에게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무궁화 동산이라든지 또 무궁화 묘목 심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전남에도 자천 타천으로 무궁화 전도사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교육 전문가가 계신가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 무궁화 교육과 무궁화를 가꾸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함께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또 정책을 같이 세우고 이런 일들은 못 해봤는데 한번 찾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지금 우리 전남 어떤 교육청 관할에 있는 그 교육청이나 저 학교에서 무궁화에 관한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진도교육청에 그 오미선 교육관장님께서 우리 올 식목일에 초중고 학생 21개교 학생들하고 그 무궁화 동산을 만들고 그 묘목을 심는 그런 행사 유일하게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좀 부끄러운 그런
전남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교육감님, 태극기 사랑과 함께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무궁화 가꾸기를 조례제정과 시책을 통해서 제도화하고 무궁화 가꾸기를 학교 특색 있는 활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무궁화를 심고 가꾸는 것은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 및 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무궁화의 보급과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표 2-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3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16명이나 지금 그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해마다 3년간 해마다 한 5, 6명의 학생들이 사망을 하고 있고 한 달 이상 입원 치료한 학생은 연도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배로 증가합니다. 배로. 일종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학생들이 사망하는 일이나 이렇게 아파서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대한 정말로 우리가 특단의 어떤 대책이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학생 건강은 가정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의 책임입니다. 자료화면에서 확인하셨듯이 전남도 내 학생이 최근 사망한 학생이 16명이나 되고 한 달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학생은 5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검진을 통하여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는 없었을까?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 7세부터 18세까지 학생들은 해당 학년이 되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해 3년 주기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 건강 검사 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와 사회 환경 변화로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질환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지만 학생 건강 검사 항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검사 자체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고지혈증 환자가 늘고 있으나 지금의 학생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조기에 이 고지혈증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건강검진 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방식에 혈액검사를 추가했으면 하는데 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혈액 검사도 추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물론 이제 규칙을 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걸 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의지대로 우리 학생 건강검진에 혈액 검사를 추가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받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23년 전남교육청 구강보건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구강검진 사업은 초등학생 전학년과 중고 1학년 대상, 학교 양치시설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34개교 대상, 지역 시군 보건소가 학교를 방문하건 구강보건 교육 사업은 유치원 7원하고 초등학교 170소에서 지금 이 구강보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설 유치원 대상 구강보건 교육 또는 찾아가는 구강교실을 운영하는 지역청은 4개 지역청에 7개원으로 단설 유치원 28개원 중에는 25%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단설 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남교육청의 구강보건사업 대상에는 유치원이 소외되고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유치원의 구강보건을 이제 교육적으로 습관을 갖추는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 유치원에는 이제 8학급 이상 단설 유치원에만 보건교사를 좀 배치해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향후 연차적으로 유아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의 그 유아 대상 구강 관리 교육과 또 지원책들을 잘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입니다. 충치 발생이 쉬운 6, 7세 어린이들 위해서 유아기 충치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관리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치원생의 구강 건강 관리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유치원생의 구강 관리 방안 중에서 좋은 방향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게 중요한 예, 일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 양치 시설 같은 걸 설치한다랄지 칫솔 뭐를 살균 네. 칫솔을 제공한다랄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교육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이거 이 구강에 대한 그 칫솔질에 대한 것은 확실히 좀 가르치자. 예. 지금 우리 초등학교나 학생이 많은 지금 그런 교육 현장에는 이게 지금 그 양치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양치 시설은 60인 이하의 학교에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유치원에는 얼마든지 이 양치 시설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교사들이 가장 이게서 힘들어하는 것이 칫솔 관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칫솔 살균기와 함께 양치 시설을 설치하면 우리 유치원의 구강 건강 관리에 아주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 교육감 잘하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령기 학생들의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위하여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에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 보건교사 노조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서 실시를 하자 하는 그런 보건교사의 그런 의견은 99.8%가 됩니다. 99.8%. 예. 그다음에 학교 보건 등 강례 법령을 정비해서 국가 검진으로 통합해서 실시하자. 예. 2%의 74.9%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 건강 검진을 위해서 학생 건강 검진도 누가 맡아서 해야 되냐?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지금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학교에다가 이것을 떠넘겨 가지고 학교는 업무가 폭주하고 그다음에 그 건강 검진 기관을 설정할 때 학교에서도 또 머리가 아파요.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또 그 기존에 다니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을 안 가고 다른 병원을 또 가야 하는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건강 검진을 지금 생애 주기별 건강 검진에 포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 예. 이제 저희들도 당연히 지금 통합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그게 우리 영아부터 성인까지 통합적 건강 관리가 우리 아이들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있고, 특히 이제 2024년에 시범 사업을 국가에서 하겠다니까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전국 보건교사 노조에서 지금 줄기차게 지금 예. 요구를 해서 지금 교육부하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올해 지금 추진단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전남교육청도 이 시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건강 검진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다음에는 이제 계략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2-2를 좀 보아주십시오. 계략 환자가 지금 해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직원, 학생 이렇게 해마다 지금 계략 환자가 발생돼서 참 이렇게 후진국 질병인 계략이 왜 이렇게 안 없어질까?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도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예, 현대 사회의 계략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도 여전히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결핵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지금 매년 그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결핵 환자는 이제 관할 보건소 등록 후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잠복 결핵 양성자 경우에도 전파력이 없는 치료 이제 의무는 없으나
검사 기관에서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결핵 근절을 위해서 잠복 결핵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공무원 또 신규 채용 때 잠복 결핵 검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다 이게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 계획 검사가 계획이 왜 안 없으냐? 이게 이제 잠복 계획을 더 관리를 더 해야 돼,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엑스레이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 검사만 찍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혈액 검사를 병행을 해서 우리가 잠복 계획자를 양성자를 또 걸러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잠복 계획 양성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가? 네.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예.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도 이게 그 잠복 계획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잘 살펴야 될 거리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 현장만이라도 학교만이라도 공무원 채용 건강 검진 시에 반드시 잠복 계획 검사를 의무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교육감님께서 노력하신다 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확보되어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다음은 학교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370회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위해서 학교 급식 시설 확충과 조리 실무사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교육감님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좀 이행을 하고 계시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그냥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우리 예. 조리실을 갖다가 이렇게 환기 시설도 교체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7년까지 2,300억 정도를 네. 투입을 해서 그런 그 급식실 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안전한 학교 급식실 작업 환경 조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급식 종사자 재유행 및 직종별 현황에 따르면 표 3-1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발생자는 2021년에 50명, 2022년에 50명, 2023년에 6월 말 현재 38명으로 지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표를 보고.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줄일 수 있도록. 이 재유행을 보게 되면은 근골격계 질환이 25.3%인 55명이고 넘어짐으로 생긴 재유행이 22.6%인 49명, 이상온도 접촉으로 생긴 재해가 18%인 39명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또 폐암도 작년에는 2명이 발생한 그런 안타까운 지금 일도 있습니다. 표 3-1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제 대상자가 거의 누굽니까 지금? 교육감님 보시니까 지금 조리사하고 조리실무사 예, 실질적인 조리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그냥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있죠. 예. 이렇게 많은 지금 재해가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위한 조리 환경 개선 대책이 좀 시급한 시점입니다. 예. 이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위한 조리 환경 개선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매년 3년마다 이런 근골격계랄지 또 이런 그 부담 작업 유해 요인들을 매년 조사하고 개선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 건강센터 세개소를 연계해서 근로자 건강 증진 활동을 강화하고 또 산업 보건의사 4명을 유치해서 근로자 근골격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3-3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화학적 인자는 706개가 다 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한 166개가 지금 부적합한데 지금 다시 재측정 중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학 인자 이게 지금 무려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폐암 환자가 생길까요? 예. 소음 측정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예, 그리고 아까 지금 전문기관에 이제 이게 조리실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소음은 예.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166개월 다시 이렇게 지금 재측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중에 즉 공기질, 즉 그렇습니다. 말하면 공기질이라고 이게 지금 조리실은 예. 공기질이라고 하지 않고 작업 환경 측정, 유해인자 측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왜 적합한데 여기에 폐암 환자가 나오냐 그런 이제 의구심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도 그런 걸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해보고 심지어는 저희 지금 여러 가지 토론 중입니다만 아예 전라남도 그 우리 급식 그 조리 업무에 튀김을 그 안 하는 방법으로 그게 조리움 때문에 지금 이게 예. 폐암이 생긴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방법으로 메뉴를 한번 전환해 보자라고까지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튀기거나 굽는 거 그거 대신에 찌거나 삶는 것으로 예. 이렇게 바꿔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다든지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사용해서 예. 이렇게 지금 조리움을 예방하는 것이 조리움을 줄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에어프라이나 오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전환을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교육감님, 전남교육청은 학교 급식 조리실 개선 사업을 2027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조속히 완료하시고 합리적인 조리원 배치 기준 마련과 함께 안전한 학교 급식실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에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와 교권 침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먹먹합니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서희초 교사 등 많은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대전의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학교에도 그렇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했는데도 그도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가서 10개월 동안이나 무혐의가 나올 때가 10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3년이 지나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육이 미래라는 대한민국 최대 위기를 맞은 한국 교육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안타까움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의원님께서도 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교권 침해 여러 원인 중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 4-1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직원 처리 결과입니다. 수사기관 처리 결과인데요. 77.9%가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요. 기소된 인원은 22.1%에 불과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최근 6년간 전남교육청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은 사례는 총 122건에 달하고 이 중 절반이 넘는 77.9%가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이었고 벌금형과 구공판을 받은 처분은 22.1%인 27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사들이 학생에게 하는 생활지도나 훈육도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 전남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직원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 학대 처벌법과 아동 복지법입니다. 거기는 원래 취지는 이제 교실 안에서의 학생들의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그걸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게 교실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도 이미 이것은 사회 공론화가 됐고 국회도 지금 이 법 개정의문에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해서 어제도 발표가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그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사들의 그 집회 또 우리 시도교육감들의 그 단합된 그 국회의 요구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 여러분들이 그 같은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이 법은 곧 개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사회적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지금 교육청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이게 교권사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그다음에 아까 말한 아동학대 처벌법 이런 6개의 지금 법안이 지금 개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다가 많은 그런 민원을 넣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감님, 그 교육감님 직속으로 교권보호 현장 지원단을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그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지금 그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동안에 이제 교원 단체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좀 도와주셔서 참여해 주셨고요. 또 학부모 단체 또 전문가들이 함께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전날 그 우리 학교에서의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전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보고 그 대책을 이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 속에 정신은 모든 선생님들의 학부모의 민원은 도교육청이 책임진다 라는 것을 원칙을 세워놓고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교육청 안에 두어서 사안이 발생하고 교사들의 교권의 침해의 정보가 있으면 바로 투입을 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교권보호 현장 지원단을 교육관님이 직속으로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시겠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권 침해, 아동학대 이 부분만이라도 교육감이 직접적으로 챙겨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지원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요? 그런 전담 공무원을 들으면 이제 우리 정원을 늘려야 되는 일이어서 그런 일들은 여러 정원과 함께 또 조직을 개편하고 하는 문제는 다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막 아니 그래 의지만 있으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의지는, 이게 지금 의지는 법적으로 지금 이제 법적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서동영 의원님께서 이게 지금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게 지금 이 기구를 교육청에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전담 그다음에 공무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된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좀 이제 법적으로 좀 약간은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었죠. 하려고 해도 이게 지금 아동 학대에 대한 그 공무원은 지자체가. 근데 이제 전남교육청 지자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허용하고 얼마든지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한번 우리 법이 통과되면 뭐 자연스럽게 뭐 될 것 예. 같습니다만은 그 선제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표 4-2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현황입니다. 예. 우리 전남교육청도 최근 3년간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육공무원 직위해제자가 매년 2명씩 6명의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교직원이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직원의 직위해제 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에 우리 전남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수사가 개시되고 고소 고발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가 되면은 직위 해제하는 것이 그 이제 마치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직위 해제를 아주 신중하게 확실한 우리가 봤을 때 확실한 직위 해제를 해야만 사안이다라고 했을 때만 빼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랄지 이런 부분들은 직위 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더 그렇게 엄격하게 할 예정입니다. 일부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교사를 언제든지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갈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정말로 조속히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보호받고 이 교권이 침해되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견교사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외 담당자의 답변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파견 승인 요건 강화로 파견교사 규모를 축소를 검토하겠다 네. 말씀하셨고 파견교사가 실제로 파견 목적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살피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취지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파견교사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자치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자치 활성화와 교사가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자치 기반을 조성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남교육청은 학교자치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사업 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자치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학교규칙 재개정 시 전라남도 학교자치조례 제5조 3항 제2호에 의거 학생회와 협의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8개국, 23년에 2개국가 지금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들 잘 알고 파악이 계시죠? 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다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왜 제가 이 자료를 교육청에다가 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전부 다 100% 예, 이렇게 다 했다. 예. 그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요구를 했더니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자료 제출할 때 좀 신중하게 좀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교육청은 사업 총량제를 좀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제 사업 총량제는 이제 주로 예산 관련해서 하는 건데요. 이 여러 가지 학교 자율성을 저해한다랄지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이제 총량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량제 안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3년도에 사업 총량제에 따른 기존 사업 분석 조정한 사업 수를 봤더니 1375건 중에서 통합을 91개 사업, 축소가 55개 사업, 폐지는 89개 사업, 총 235건을 정비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 총량제면 또 235건을 정비했으니까 또 신규 사업도 진입했을 거 아닙니까? 신규 사업은 몇 건이나 진입했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 근으로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했습니다만. 예. 예, 신규 사업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사업 총량계를 이 사업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 총량계를 통해서 효율적인 교육 행정을 해주십사. 예. 그리고 학교의 업무 경감을 좀 해주십사. 예. 좀 줄일 것 줄이고 통합할 것 통합하고 삭제할 건 삭제해서 예. 좀 이 사업의 개수를 좀 줄여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총량제를 딱 정해놓으면 그게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정은 사업수만큼 또 이렇게 또 신규 사업이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예. 그렇더라도 총량제 안에서 이제 그 총량을 예, 조정을 총량을 하고, 예. 총량을 좀 예. 낮춰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 의원님 그 이제 질문 의도를 이제 알았습니다. 예, 예. 총량제 안에서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총량제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예, 방안을 강구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좀 추진을 좀 해주시기 그런 방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학교 자율 사업 선택제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남교육청에서는 이게 학교의 자율성에 맡긴다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지금 목적 사업으로 좀 불편해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학교 사업 선택제 운영 효과에 대해서 지금 그분도 좀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제가 지금 학교 자체 활성화와 교사가 교과 교육과 생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학교 자체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한 두 가지만 또 제안을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교사들이 교과 교육과 생활 교육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이 조례 규칙 등의 근거가 없는 사업은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지금 그런 사업들 하고 있다면 폐지시켜 주시라. 네. 그런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제어하는 전남교육청 자체 사업 추진을 좀 지향해 달라. 예, 지금 말하면 어떤 우리 전남이 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끼워넣기 식으로 지금 학교 현장에다가 사업을 전달하니까 학사에도 지장이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될 수 있으면 지향을 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오늘 질문하지 못했던 우리 전남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과 그다음에 갑질 문화 개선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은 제2조 교육이념에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며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교육을 지향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 우리 사회는 지금의 학교 교실에서 만들어집니다. 적어도 공교육에서만큼은 소통과 배려,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누구도 주눅들거나 소외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형편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정체성, 학생 건강권, 학교의 민주적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전남 교육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023년 전남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의 기본 방향을 함께하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이라는 학생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전남교육 대전환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전남교육 대전환 때문에 20년 후 우리 사회를 리드하는 인재들이 영웅들이 우리 전남에서 많이 배출되는 전남교육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